안녕하십니까. 한국 시간으로 2일 부산 가덕도 공항 부지 행사도 중에 흉기 피습을 당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정치 테러 사건과 관련해서 용의자의 신원이 알려졌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공격한 용의자는 충남 아산에 거주하는 57년생의 남성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남성은 과거 영등포 구청에서 공무원으로도 일을 하다가 은퇴 후에 충남 아산으로 내려가서 현 더불어민주당의 강훈식 국회의원의 후원을 하는 민주당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원이 왜 이런 짓을 저질렀는지 지금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방금 전에 알려진 바에 따르면 범인은 범행 동기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소신을 갖고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범행 의도가 끔찍한 어떤 극단적인 그런 상황까지 미리 노렸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실제로 이 남성은 지난달 13일 부산에서 이재명 대표가 다른 행사를 위해서 방문했을 때도 이번에 그 자신의 머리에 쓴 그 왕관 모양의 종이 모자 이런 걸 뭐 쓰고 다니는데 그 모자를 그때도 쓰고 이 대표를 계속 따라다니면서 이 범행 기회를 노렸던 것이 이 CCTV를 통해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 남성은 이 종이로 만든 그 왕관 모양의 그 모자에 뭐라고 썼느냐면 내가 이재명이다 라는 그런 글귀를 거기다 적어놓고 계속해서 이재명 대표의 행사장을 찾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57년생으로 그러니까 이제 올해 66살인가요? 57년생의 이 남성은 이재명 대표를 없애려 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인터넷을 통해서 구입한 그 흉기를 이날 오전 상의 자켓 주머니에 숨긴 채 가덕도 현장을 찾은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범행 당시 경찰은 우발 상황을 방지하고 또 인파 또 교통 관리 등을 위해서 경찰관 41명을 배치하고 대비를 하고 있었다라고 일단 경찰 측에서는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남성은 이 대표님 사인해 주세요라고 기자들과 여러 가지 지지자들이 있는 그 인파를 헤집고 들어가면서 이 대표님 사인해 주세요 하면서 헤집고 이재명 대표에게 가까이 접근한 뒤에 순식간에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는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으며 이 범행 당시에도 음주 상태 이런 건 아닌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경찰은 계획 범행으로 보고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서 수사를 이어간다라는 그런 방침입니다. 자, 이상이 그 사건 관련 속보 내용이고요. 이제부터는 미국과 해외 언론 보도 내용 잠시 보겠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에 대해서 외신들도 앞다투어서 보도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자, 먼저 미국 쪽 볼까요? 뉴욕타임스, 그리고 영국의 BBC, 그리고 아랍권의 방송이죠. 이 알자지라 방송, 또 로이터 통신 등이 외국 언론들은 긴급 속보 형태로 이 대표의 피습 소식을 세계로 타자를 했습니다. 외신들 입장에서도 이번 사건이 상당히 충격적으로 다가온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이 AP통신은요, 이번 사건의 개요를 상세하게 보도한 후에 이재명 대표와 한국 정치 상황을 그 현지의 독자들에게 상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해외의 그 독자들은 한국의 정치 상황에 대해서 자세하게는 모를 수도 있으니까 그 내용을 자세하게 부연 설명한 것입니다. 자, AP통신은 이재명 대표는 지난 2022년 대선에서 윤석열 당시 후보에게 0.7%포인트 차로 패배했는데 이는 한국 대선에서 기록된 가장 작은 차이였다라고 보도한 뒤에 지난 대통령 선거 패배 이후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그 주요 정책에 대해서 혹독하게 비판을 해왔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의 그 방사성 폐수 방출에 강력하게 반대하지 않았다라는 점, 그리고 팬데믹 이후의 경제와 또 대북 강경 정책 등에 대해서 항의를 하면서 24일간의 단식 투쟁도 했다라는 내용도 상세하게 보도를 했습니다. 한국의 지금 현재 정치적인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 백그라운드 설명까지 다 한 거죠. 이 AP통신은 조심스럽게 민주당 내의 현 상황도 전했습니다. 자, AP통신은 지난 9월 한국 법원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 과정은 계속해서 진행될 것이다. 소위 말해서 그 사법 리스크는 계속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점 때문에 같은 민주당 내에서 최근 들어 조금 분열의 모습이 보이고 있다라고 AP통신은 조심스럽게 분석을 했습니다. 자, 뉴욕타임즈 볼까요? 이 뉴욕타임즈는
한국 시간으로 2일 오전 11시에 사우스 코리아의 야당 대표가 흉기에 찔리다라는 제목의 기사로 이재명 대표의 비습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즉 야당 대표가 부산에서 목 부위에 흉기 공격을 당했다라면서 부산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고 있다라는 내용까지 상세하게 보도를 했습니다. 자, 로이터 통신 또한 이 내용을 상세하게 보도를 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역시 그 사건 개요를 먼저 전한 뒤에 다음과 같은 부연 설명을 또 보도했습니다. 자, 로이터 통신은 한국에서는 총기 소지는 엄격하게 제한이 되어 있지만 다른 형태의 무기를 사용한 정치적인 폭력의 역사가 적지 않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그 예로 지난 2022년 신촌에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피습당한 바 있고, 또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 2022년이 아니라 2006년인가요? 그때 당시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 그리고 이제 심지어는 주한 미 대사를 역임했던 마크 리퍼트 전 대사도 피습당한 적이 있다라는 내용도 상세하게 보도를 했습니다. 자, 아랍권의 알자지라 방송도 이번 사건을 속보로 보도했습니다. 알자지라 방송은 이번에 공격당한 이재명 대표는 2022년 대선에 출마했다가 윤석열 후보에게 졌다는 사실도 언급한 뒤에 당시 두 사람 간의 표차는 0.7%로 한국 선거 역사상 가장 적은 차이의 승표였다라는 내용 역시 이 방송도 부연 설명으로 보도했습니다. 한편 이 미국과 영국 등 해외 언론에서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한국의 그 총기 소지 금지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정치 테러 사건이 적지 않다라는 그 근본적인 문제점을 짚어주는 그런 보도를 많이 하고 있는 반면에 한국 내 언론사들은 이번 사안의 심각성보다는 어떤 흉기의 길이가 어땠느니, 상처의 길이가 어땠느니, 또 이 대표가 입은 상처의 모양이 어땠느니, 몇 바늘을 꿰맸느니, 그리고 배후에 누가 있느니 없느니 등등의 확인되지 않은 그런 내용과 지금 이 사건의 흉기 길이 또는 상처의 모양 등등 좀 선정적인 그런 내용이 가감없이 보도되고 있어서 빈축을 사고 있다라는 내용도 해외 언론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제 한국 일각에서는요, 이번 사건을 자작극이라고 주장하는 등 선동성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서 우려를 낳고 있다라는 내용도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부산 현장 일정 중에 피습돼서 병원으로 후송된 가운데 과거 정치인 피습 사례가 또 해외에서도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잠시 훑어볼까요? 자, 2006년 5월 20일 오후 7시 15분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는 서울 신촌의 현대백화점 앞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의 지원 유세를 하다가 모 씨가 휘두른 커터칼에 우리 학생들이 많이 쓰는 커터칼에 피습이 됐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우측뺨에 무려 11cm의 자상을 입혔습니다,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신촌 세브란스 병원으로 긴급 이송돼서 봉합 수술을 받고 회복한 바 있습니다. 그 유명한 대전은요, 이 발언이 이때 나왔습니다. 범인은 전과 8범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는 2022년 3월 7일 오전에 신촌에서 이재명 대선 후보를 위해서 선거 운동을 하던 중 69세 노인에게 망치로 수차례 얻어맞았습니다. 표삿갓이라는 명패를 단 채로 범행을 저질렀는데 구독자 100여 명 정도를 그 당시 갖고 있던 일종의 정치 유튜버라고 자신을 밝힌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망치로 송영길 당시 대표의 다리, 허벅지 부분을 수차례 때렸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는요, 3월 5일 주한 미국 대사 마크 리퍼트가 세종문화회관에서 개최된 민화협 조찬 행사에서 우리마당 통일문화연구소 대표라는 김기종 씨에게 과도로 또 피습당해서 부상을 입은 바 있습니다. 세월을 좀 더 거슬러 가볼까요? 더 올라가 보면 테러로 얼룩진 한민족 해방 전국의 역사가 많이 있습니다. 몽양 영운형 선생이 1947년 서울 해화동 로터리에서 구구 인사의 테러로 목숨을 잃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1949년 6월에는 백범 김구 선생이 서울 경교장에서 현역 육군 소위인 안두희에게 총탄 4발을 맞고 서거했습니다. 이 같은 정치 테러가 사실 한민족 역사에서 적지 않은 게 사실인데요. 참고로 정치 테러는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진보 정치인에 대한 테러에 대해서는 백색 테러라고 부르고 있고요. 반대로 이 보수 정치인을 노린 범행은 적색 테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분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이번 이재명 대표에 대한 테러는 백색 테러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번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피습을 계기로 주요 정치인의 그 신변 보호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가 앞으로 더욱 강력하게 높아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또 오는 4월로 다가온 총선을 앞두고 내홍을 겪고 있는 민주당에 또 이 사건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큰 변수로 또 올랐습니다. 자, 중요한 시기에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벌써부터 정치적인 분석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정치는 잠시 내려놓고 한 사람의 쾌유를 우선 빌었으면 합니다. 오늘 영상 마칩니다.